안녕하세요. DK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4월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DK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케팅팀 양희정 매니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시청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 전문위원 유지영 외국 변호사님께서 미국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4가지 질문을 주제로 약 20분 동안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동준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경제 범죄를 주제로 약 20분 동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건단 대표 변호사님께서 지식재산권 기반 NFT 비즈니스 모델과 웹 3.0을 주제로 약 20분 동안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패널 토론과 채팅창을 통해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신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발표 자료는 웨비나 종료 후 공유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 간단히 저희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DKL 파트너스는 콘텐츠 IP, 블록체인 IT, 벤처 스타트업 M&A 3가지 분야를 핵심 주요 업무로 선정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익하고 전문적인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달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록체인의 생태계 NFT 블록체인 비즈니스 관련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DK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 전문위원 유지영 외국 변호사님의 소개와 발표가 있겠습니다. 유지영 변호사님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DKL 해외 전문위원을 맡고 계시며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지난 4년 동안 뉴욕 메트로 지역의 슈퍼로이어로 선정된 저명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주요 업무 분야는 미국 기업법, 이인법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웨비나 주제, 미국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4가지 질문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이첼 유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 DKL 법률사무소,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해외 관련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드릴 사항은, 그 가상화폐 거래랑 관련돼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사항들을 4가지 추려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주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시간적인 좀 여력이 안 돼서 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필요하시면 창에다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이후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DKL의 파트너스에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쪽을 통해서 제가 연락을 해주시면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가상화폐 거래랑 관련되기 전에 크게 이제 미국은 주마다 법률과 그 다음에 연방법에서 이제 그 연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랑 관련된 미국의 어떤 규제나 아니면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연방에 있는 기본적으로 제도를 아는 게 필요한데요. 미국의 연방 재무부의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US 트레저리의 오가나이제이션 차트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하게 될 SEC나 아니면 IRS 아니면 FINCN이라고 해서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라는 곳이 가상화폐 거래랑 관련된 가장 많이 언급될 기관인데 그 기관들은 모두 연방 정부의 재무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은 각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아직은 가상화폐 거래랑 관련돼서 연방 차원에서는 어떤 명시되거나 아니면 규격화된 제도나 아니면 내용들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비트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비트 라이센스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주에서 뉴욕주가 발행을 하고 있고요. 뉴욕주에서 금융 주재기관인 NYDFS라는 기관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를 규제하기 위해서 비트 라이센스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라이센스가 아니라 뉴욕주에 한하고 뉴욕주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2월 현재에는 29개 법인이 암호화폐 사업 운영을 요청하고 라이센스를 획득하였습니다. 명시적으로 그 뉴욕주에서는 가상화폐 활동하고 관련돼서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라이센스 없이는 가상통화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잠깐 보시면 2018년 여기 이제 미국의 DFS의 사이트인데요. 지금 2018년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에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어떤 비즈니스에 한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내용들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고 뉴욕의 DFS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9개 법인이 암호화폐 사업 운영을 요청해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신청비가 5,000불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 얘기하면 한 600만 원 정도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 뉴욕주 정부에다가 내야 되는 돈인데 사실은 이 비용이 그렇게 입장에서는 그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제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방 차원의 그 라이센싱 시스템의 레지스트리라는 그 기관에다가 내야 되는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NMLS라는 그 내셔널 모기지 라이센싱 시스템이라는 곳에 내야 되는 서류가 다르게 있는데요. 이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 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개인이나 아니면 이 뉴욕주의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인이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법적인 요건은 없지만 대부분 다 29개 그 법인들은 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 서류들을 다 준비했는데요. 기간은 대체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고 또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적이 외국인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고 있는데 과거 10년 동안의 범죄 경력 여부나 아니면 신원조회 같은 이력서 뭐 이런 부분들을 현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추가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이렇게 취득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준비하는데 시간도 뿐만 아니라 뭐 비용도 많이 드는데 아까 신청비랑 별도로 준비하는 기관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취득하였더라도 그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그 이후에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두 딜리전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또 부정기적으로 오디트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자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야 되고 보증금을 제공해야 되고 사업행위 장부를 기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업체의 변화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 당국의 점검 협조 의무, 사이버 보안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인 인력들이 상주해서 이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도 많은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 라이센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로는 연방 차원에서는 규정은 없지만 뉴욕주에서 유일하게 비트 라이센스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뉴욕주에서 취득한 비트 라이선스는 뉴욕주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이거랑 관련된 지금 현재 소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유권 해석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거 비트 라이선스는 뉴욕주의 거래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에서 NFT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아까 그 연방 차원에서 NFT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지침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미국 SEC는 그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SEC가 증권성이 있다 판단하거나 아니면 NFT의 증권성에 대한 SEC의 기준이나 입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지침은 현재로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그 SEC의 커미셔너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뉴스에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NFT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다 연방 차원에서. 하지만 그것이 그 거래가 그 인베스트먼트 컨트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NFT를 프로젝트로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그 헤이스터 피어스라는 사람인데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이분의 그 닉네임이 크립토맘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상화폐에 대한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인더스트리에 프렌들리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거랑 관련된 규제가 연방 차원에서 나올 건데 그것이 굉장히 뭐 규제하거나 아니면 네거티브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조로 제가 보내드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관련된 기사를 읽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주에서는, 그러니까 주에서는 NFT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고요. 주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연방법에서 관련된 법을 만들면 그게 주법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 지금 연방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각 주의 일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현재 그 뱅킹 액이나 그러니까 뱅킹 액트에 대해서 은행법이나 아니면 그 FICN이라고 해서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대한 규정들이 NFT에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NFT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들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고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관련된 규정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것 등에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ICO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SEC에 있는 웹사이트에 나온 ICO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IOC는 반드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they may need to be registere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SEC에서는 그 security transaction을 하기 위해서는 regulation에 따라서 regulation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ICO는 regulation A로 보고 있어요. 그 SEC에서는. 그래서 Form 1A Disclosure Documentation을 SEC에다가 등록을 파일링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ICO를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일단 등록을 하신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를 SEC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법의 일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는 면제되지 않는 한 ICO에 등록하고 아까 등록한다는 거는 SEC에서 말하는 Regulation A라는 거 폼에 파일링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데이터 보호 수수료 여기서는 파일링 피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없고 ICO를 비즈니스로 해서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개인 이거는 제가 오타인데요. 죄송하고 인디비주얼 그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없고요. 그 이게 뭐 일단 ICO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지스트가 돼야 된다. SEC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ICO를 하는 것은 단계가 다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ICO를 등록,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준비하시고 그다음 교환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받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크게 다른 나라의 거래랑 다를 차이는 없지만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꼭 인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받는 질문 중에 싱가포르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것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어떻게 해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싱가포르는 한국하고 거리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로는 굉장히 가깝고 또 금융이 배송 중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암호화폐의 허브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물리적으로 한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뭐 명확한 연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을 하거나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그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거래 자체를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입법이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에 그 SEC 커미셔너로 지금 일을 하게 된 그 헤이스터 피어스라는 여자분이 크립토맘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거래 자체를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입법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랑 관련돼서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법을 할 거라고 생각을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1위의 보유자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2월 현재 4.8 빌리언의 지금 가격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 가격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 2022년 2월 현재는 그 가액을 한 4.8 빌리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입법을 할지에 대해서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참고 자료는 여기 보내드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은 한 20분인데 이걸로써 제 발표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DKL 파트너스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